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유명 휴가지로 휴가를 떠난 수연 씨는 완벽한 여름 휴가를 꿈꾸며 휴가지에 도착했는데요. 세상에나 숙소부터 음식점, 해수욕장, 자릿세까지 움직이는 곳마다 바가지 요금으로 머리는 지끈지끈. 휴가는 완벽하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모 해수욕장에서 접한 불편함을 신고하려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국내 휴양지로 다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가지 요금이 다른 해보다 더 생긴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수연 씨처럼 관광시설을 이용하는데 바가지 요금 같은 불편을 당했을 때는요.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관광공사는 반드시 이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센터에서는요. 업소, 관광 숙박업소, 관광 이용시설, 이런 편의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위법한 행위, 그리고 바가지 요금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이렇게 불편사항도 접수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신고는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요.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즉시 또는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여름 피서지에서 혹시라도 바가지 요금 피해,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관광불편신고센터를 떠올려 보세요. 궁금한 법률 사연이 있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검색하시면 양담소 홈페이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양담소에 여러분의 얘기를 남겨주세요. 알쏭달쏭 법률 이슈? 생활 속 법률 궁금증. 바로 이곳에서 상담받으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세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세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혼 상담을 자주 하시죠? 아무래도 가사 사건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가사 네. 사건 중에 이혼 상담을 또 특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혼 상담은 변호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경력 연차가 높으세요. 그 중에서 이혼하지 않을게요, 다시 잘 살아볼게요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뭐 종종 있으신가요? 의외로 이혼 상담까지 하러 오셔서 네네. 소송을 실제로 하면서도 이제 이혼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들이 예상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제 의뢰인 중에서도 지금 결국 2번 취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네. 3번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 들어오면서도 항상 누가 보지 않나 좌우를 살피시고 들어오셔서 부끄럽다 하시고 네. 내가 이런 문제로 여기 올 줄 몰랐다고 맞아요. 하시고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이혼 안 하시는 걸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네, 결정이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막상 하려고 해도 정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얘기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때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좀 깜짝 놀래가지고 고쳐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저쪽에서 그래 이혼해 아유, 그러면 이렇게 안 되죠. 되면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네. 오늘 양담소에 도착한 상담은 이혼에 대한 사연이어서요. 말씀 좀 나눠봤어요. 자,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5년 차, 이제 3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건 3달 전.
밤 10시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갔는데 남편이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도와주겠다, 괜찮냐, 잘 자라. 그런 내용의 통화였죠. 왜 집에도 안 들어오고 통화를 하냐고 물으니 남편은 직장 동료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라며 늦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죠. 남편에겐 오피스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라고 칭하며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매일 같이 했고 남편은 그녀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영화도 함께 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며칠을 마음고생을 하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두 사람 사이가 대체 뭐냐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그저 직장 동료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일 이후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남편은 여전히 오피스 와이프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에 의미가 없는데 이혼을 한다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나는 정말 신경이 쓰이는데 남편은 그냥 태연히 별일이 아니라고만 이렇게 하니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별게 아닌 사연이 아닌데요. 흔히 요즘에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문제들이 상담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본인들은 그냥 동료나 친구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외도나 부정행위 그렇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부정한 행위가 꼭 굳이 두 사람이 뭐 성행위에 이를 정도로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정도로 서로 뭐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도와주겠다, 뭐 잘 자라 이런 네. 얘기를 서로 하면서 정신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건 역시 네. 법원에서는 부정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혼 사유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님도 이런 사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많습니다. 이제 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이런 게 이제 통칭으로 좀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사무실에서만 와이프, 사무실에서만 남편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냥 외도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네. 부르고 있을 뿐이고. 이게 네. 지금 보니까는 그냥 직장 동료로 네. 하기에는 점심을 매일 같이 하고 그럼요. 운전도 가르쳐주고 영화도 보고 사실 정말로 말 그대로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밴드라면 오피스에서 일어나는 일로 멈춰야 되는데 그 이외에 지금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통화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넓게 보면 네. 부정행위나 정신적 외도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출근하면서 음. 그 오피스 와이프의 집 앞에 가서 태워서 그렇죠. 직장까지 같이 카풀도 퇴근하고요. 정말 네, 문제하는 카풀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카풀도 하는 경향이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아이의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인데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양육권은 아이가 지금 3살이라고 있는데요. 아마 네. 3살이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의뢰인이 스스로 내가 양육하기 어렵겠다. 아이도 어리고 내가 네.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다. 뭐 재산도 많지 않다. 나는 힘들다. 스스로가 그렇게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네. 아이 엄마가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엄마가 주부이시면서 아이의 주 양육자셨기 그럼요. 때문에 네네. 네, 특별히 특별히 지금 엄마한테 뭐 다른 정신적인 문제라던가 기타 네. 뭐 다른 사정이 없다면 엄마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사례에서는 엄마가 양육권자가 돼. 특히나 아버지가 지금 아이 아빠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외도 문제로 지금 이혼을 하게 네. 되는 네.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요. 엄마가 그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제가 주부입니다.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직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에 대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 맞는데요. 법원에서는 그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이의 현재 상황, 현재 네. 양육 상황을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지를 그렇죠. 판단합니다. 이제 네. 경제적인 능력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그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이야 뭐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이혼을 하시게 되면 본인도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이제 네.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받으셔도 되고요. 그 비용으로 또 네.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양육권을 못 가져온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 사연 중에서 또 이제 그 조금 짚어볼게. 휴대폰을 몰래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 법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남편 휴대폰 보고 싶죠. 패턴 열어보고 변호사님 싶고. 지금 방금 너무 보고 싶다는 게 막 개인적인 사심이 막 네, 드러나요.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봅니다. 네. 보면 상처받을까 봐. 네. 근데 보면 법적으로 죄가 됩니다. 핸드폰 이제 패턴이 잠겨 있는 핸드폰 몰래 열어봐도 죄가 되고 거기에 있는 카톡 들어가서 카톡 읽어보고 또 이제 증거로 하겠다고 이제 카톡 캡처해 놓고 남편 이제 사진 저희 다운 받아 놓고 하면 이제 그게 다 비밀 침해죄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뭐 이런 죄가 되는데요. 사실 그런 증거밖에 없는 경우에 변호사도 참 난감합니다. 이게 네. 분명히 이게 죄가 되는데 이걸 제출하면 우리 의뢰인이 고소를 당할 텐데 이걸 제출을 해야 되나? 증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하는 경우가 특히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뭐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게 고소를 당했을 때 네. 특별히 법적 지위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한테 저희는 선택을 하시라 그럴 수 있다고 이제 고지를 드리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 신분에 그럼요. 네, 네, 영향을 네. 끼칠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검토하시고 증거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변호사님 뭐 좀 도움 말씀 드릴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결혼 5년 차라고 하셨고요. 네. 3살 된 아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혼을 준비 중인 경우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조금 포함을 해서 한번 맞아요.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증거 수집부터 차분히 잘 준비하셔서 네. 네,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배우자에게 정확히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상처가 되고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고 하여간 이런 걸 좀 알려주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그럼요. 고치지 않았어야 그때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혼자 마음 끓이다가 그냥 이것만으로 이혼을 섣불리 하지는 않으셔서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제일 안타까운 예,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조나왕의 목소리로 I love you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 I love you. Say we're together, baby.